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고요. 연체 비율도 높아지면서 이는 결국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송 기자입니다. 의료 보조사로 일하는 40대 가장 존 비글러 씨. 막내인 셋째 딸이 대학원 준비에 들어가자 비글러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딸의 학비 지원이 힘들어 학자금 대출을 생각하지만 가계 부담이 적지 않게 느껴집니다. Per month we're paying probably nearly $3,500 a month. 이 중 $2,500가 비글러 씨 부부와 딸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입니다. We still owe more than his salary. 이처럼 부모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중산층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학자금 대출의 전체 잔액은 무려 1조 2천억 달러. 이는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대출자의 나이가 40대인 비중은 전체의 16.6%로 금액으로는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It's a multi-generational problem. We're killing the American dream. We're punishing people for trying to better their lives. 가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금이 연체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We didn't want them to say, well, I can't be a teacher if I want to be a teacher. I can't be this or I can't be that. That might do the world some good because I've got student loan debt.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가계 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금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학자금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LA시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LA시 경찰국 산하에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전담반을 시 전역 21개 경찰서로 확대 설치키로 했고요. 시장 권한의 행정명령도 발동키로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PD 산하 가정폭력 피해 대응 전담반 다트.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전담 경찰과 법률,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나서 가해자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인 지원 협력에 나섭니다.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담반은 10월부터 LA 21개 지역 경찰서 모두로 확대 설치됩니다. 블루실드와 유니온뱅크 등 민간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의 후원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빨리 확대 설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Especially as we work to fulfill a dream of mine, which was to have DART teams in every single police division in this city and to take them citywide. Something that we were able to do not just this year, but 6 months early due to the generosity of folks that are in this room. 가세티 LA 시장은 전담반 확대 설치와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시장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12번째인 행정명령은 가정폭력 대응 원스톱 센터인 패밀리 센터를 LAPD 4개 지역 본부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이를 위해 시 관할 모든 부서가 협조 지원 방안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이미 활동 중인 갱 아동 피해 범죄 전담반 역시 이번 가정폭력 전담반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습니다. We know that tie of violence exists too often between the gang violence we see on our streets and dating violence that we see, relationship violence of our youth, and also domestic violence that's been in the home.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LA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데에는 가세티 시장의 부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n 2015,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5 million of our children will face the horrible reality of either witnessing or experiencing violence inside their homes, not outside their homes. LA시는 현재 통합 웹사이트와 한라인을 개설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신고를 당부하는 캠페인 영상도 제작해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1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2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가스관에 연결된 스토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e believe it originated on the second floor. We have some indication that there was a stove exchange with a tenant, so that's what we believe was involved. Again, all preliminary. We will not do a complete investigation until later tonight. 이번 폭발 사고로 건물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12명입니다. Well, the mayor stated at 1:05 we received an alarm for an explosion. The entire front of this building, 1406, was blown out into the street. 신화 현장에서 64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Her daughter is, I believe,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she's on her way back. And I feel very, very bad because she was a nice woman. 경찰은 건물 2층에 살던 한 여성이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이 여성은 현재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Our car was in the vicinity, and her phone pinged a tower near here shortly, and it has since gone dead. 당국은 사라진 47세 여성 프란체스카 피게로아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안락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브라운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박은비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안락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사 2명이 판정해야 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 법안을 찬성 23, 반대 14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기 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한 곳은 오리건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등 5개 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은비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의 영향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미 동남부에 사상 최대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민 구조를 위해 보트까지 동원됐습니다. It's heartbreaking. It's our home. It's just getting demolished.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내린 폭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미 동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800mm의 기록적인 폭우는 그쳤지만 홍수가 더 큰 문제입니다. We very much still have a vulnerable situation that's out there. I'm still going to ask citizens to please stay inside.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9명, 노스캐롤라이나 2명 등 모두 11명이 숨졌는가 하면 미 동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112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도로 550여 개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주 방위군 1,300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돼 구조를 돕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속에 전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호아킨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했던 미 화물선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는 사라졌고요. 33명의 선원 가운데 1명의 시신만 발견됐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 플로리다주와 버뮤다 군도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 엘파로흐는 지난 1일 플로리다주를 출발해 푸에르토리코로 가던 중 바하마 크루커드 섬 부근에서 마지막 교신 뒤 사라졌습니다. 엘파로흐는 당시 동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속 200여 킬로미터의 바람에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길이 240m의 대형 화물선도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해안 경비대와 공군 등은 나흘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배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For our search planning efforts, we are assuming that the vessel has sank. We believe it sank in the last known position that we recorded on Thursday. 배에는 미국인 28명, 폴란드인 5명 등 3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손상된 구명보트에서 구명복을 입은 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입니다. 배를 빠져나왔어도 저체온증 등으로 생존해 있기 어려워 보이지만 해안경비대는 여전히 실종된 선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비행기와 선박의 조난 실종 사고가 잦아 마의 바다로 불립니다. 선원 가족들은 허리케인 호아킨의 북상이 예보된 가운데 왜 배가 출항을 강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남미와 동남아 일부 국가를 아우르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한국은 이 TPP 참여에 관심만 표명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칠레, 일본,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까지 모두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겁니다. We have come to an agreement that will support jobs, drive sustainable growth, foster inclusive development, and promote innovation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미국이 참여를 선언한 지 8년 만에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을 놓고는 미국이 양보를 했고 낙농시장 개방 문제는 일본과 캐나다가 한 발 물러선 결과입니다. 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PP 협정이 오바마 대통령에겐 또 하나의 치적으로 남게 됐고 미국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문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과 맞물린 터여서 비준 과정의 진통이 더 클 수밖에 없고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6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